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지금의 이 시간들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의 증가, 회사의 펀더멘털과 가치가 그 부분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나 이런 분 없으시길 바라는데,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셨으면 혹시라도 지금 손실이 고점 대비 33% 정도 빠져 있거든요. 혹시나 이 33%를 못 견디셔서 힘든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을 못 견디셔서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 부분을 건져야 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주식을 매도하시면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었을 때, 주가가 반영했었을 때 후회하는 경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보고 시간이 두면, 우리는 사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데 우리는 후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1조에서 1.8조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실적 성장폭이 1.8조에서 2.5조를 넘어서서 얼마가 성장하느냐가 셀트리온의 주가 가치를 좌우하고, 또한 큰 그림에서 보면 1.8조, 2.5조, 5조, 10조까지 충분히, 10조가 뭡니까? 그 이상 영업이익으로만도 10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 그날까지 2018님께서 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램시마의 진화. 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램시마는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의 브랜드죠.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었죠. 바로 램시마란 이름으로. 램시마의 진화. 그래서 IV 제형, 정맥주 사용의 95개국에 출시가 되었고요. SC 제형으로 36개국 출시했고, 코로나 중주체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영토 확장에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종료가 됐고, 경구용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램시마 하나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자 브랜드이죠. 오리지널 MKD 개발업체인 존슨앤존슨도 실패한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출시했으며, 경구용 램시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구용 램시마는 전임상 및 1상을 면제받고 1비상 및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구용 램시마는 환자 편의성을 무기로 SC 제형보다 더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엄청난 셀트리온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 1상은 5월 1일 종료되어 데이터 정리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독일에서 2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17년부터 중국 임상에 착수하여 작년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데이터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최종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정이라 조만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증성 질환 치료제 시장이 약 84조 정도입니다.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 1차 치료제인 인플렉시맙, 아달리무밥, 에터나셉트 성분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약물 성분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플렉시맙 성분은 특히 IBD 적응증에 대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맥주사 제형의 불편함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램시마 SC가 출시됨으로써 IBD 환자 및 의료진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램시마 SC만으로도 10조 이상의 매출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IBD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그리고 경구용 염증성 질환 치료제로는 화이자의 젤잔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 커지더라고 하더라도 케미컬의 약품,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개발 중인 경구용 램시마까지 출시된다면 인플렉시맙 성분의 우수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성을 무기로 84조 시장의 최고 광제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중국 시장은 단일 시장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중국 진출까지 이루어진다면 램시마의 영역은 기대 이상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늘도 셀트리온을 돕고 있는 듯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중증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또한 성공한다면 대박일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그날까지 님께서 밑에 트룩시마나 허주마도 진화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항체 약물 결합체에 기술을 적용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ADC 기술의 자체 특허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19년부터 캐나다 아이프로젠 공동으로 2025년 상업화를 목표로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암제 3종, 허주마, 트룩시마드 등을 아이프로젠에 제공했으며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정 개발 중이라고 했으니 지금 진도가 조금 더 나갔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익수다 지분 투자했었죠.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ADC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표적 항암제 로슈의 캐사이사를 개발해 주도한 인물이죠. 그 안에 여기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회사, 제가 설명을 했죠. 표적 항암제는 자가만역 질환 치료제에 이어 셀트리온이 두 번째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셀트리온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후에 항암제 시장,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형성을 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에서도 셀트리온은 신약으로서 준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큐브23님께서 또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해외 장기 출장 중입니다. 앞으로도 꽤 오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출장 온 이 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좀 심각합니다. 급증이라는 표현은 좀 얇네요. 일주일 만에 100배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마트 가보면 항상 식자재가 부족한 편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오직 포장만 됩니다. 저녁 10시에 밖을 나가면 새벽 4시인가 할 정도로 사람은 없고 가게 문을 거의 닫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진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케노라주 같은 항체 치료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들은 레케노라주가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과 후유증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를 겁니다. 주주분들만 알 뿐. 해외에 나와보니 많이 불안하네요. 레케노라주가 없어서. 자, 레케 없는 타국에서 코로나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십자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알겠죠? 얼마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를 두고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맞아도 주요 변이에 중화항체 부족하다. 지금 백신을 투여받아서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형성된 항체가 이제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 중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참고할 만한 자료죠.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저널 랜싯의 리서치 레터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봤더니 좀 많이 떨어진다. 원래 신종 코로나의 5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인도발 변이, 영국발 변이, 남아공 변이 이런 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도 주요 변이 코로나에 대한 중화항체는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 영국발 변이와 인도발 변이입니다. 그래서 주요 변이를 중화하는 항체 수위는 백신 접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 중화 능력이 낮았다는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백신이 이제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이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이번 연구는 신종 코로나 주요 변이에 대한 백신 유도 항체의 중화 효능을 조사한 것으론 가장 규모가 컸다. 아울러 1세대 백신을 회피하는 신종 코로나의 진화 방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팀은 기존 오리지널과 4종의 변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중화능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의 결과가 이게 핵심이에요. 중화항체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은 사람도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수위는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같은 백신을 적용했을 때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백신만 접종한 경우엔 항체 반응 수위가 훨씬 더 떨어졌다. 성별이나 체질량 지수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사님께서 연구를 진행했던 박사님께서 새로운 변이는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그 중에서 유리한 성질을 가진 것만 널리 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것도 이제 현재 검사 중이라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면 되겠죠? 2021년 6월 3일 날짜 외신에 EU에서 로슈와 리제네론의
항체 칵테일을 5만 5천 명분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리제네론의 연간 항체 치료제의 생산량이 200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5만 5천 명분, 이게 무려 37개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큰 것 같아요. 먼저 연간 200만 명 중에서 미국 정부와 150만 명분, 그리고 독일과 20만 명분, 30만 명분 남았는데 지금 37개 대상으로 5만 5천 명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공급 부족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분량은 이제 20만 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국가 자체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제값을 밟고 우리 정식적으로 좀 협상을 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에서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신약 개발 본격화하나 연구센터 플랫폼 확보, ADC 전문업체 익수다 지분 투자 결정, 증권과 개발 플랫폼 확보 기대감,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건립 병행 중.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의 좋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본격적인 신약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는 증권과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달 20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전문 개발업체 익수다 테라뷰틱스에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바이오 신약 개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엄민용 현대차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미래를 위해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 그 첫걸음이자 대표적인 개발 플랫폼으로 ADC 기술이 선택된 것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함께 지난해 다케다 아시아 퍼시픽 사업 부분 인수를 통해 케미칼 의약품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남은 것은 신약 개발 사업이다. 바이오시밀러가 갖는 시장성은 여전히 충분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선 바이오 신약도 필요하다. 셀트리온은 사업 보고서에서 항체 약품 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신약 개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연구센터 건립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노라를 허가받는 데 성공하면서 비교적 우수한 신약 개발 기술력을 입증한 상태다. 비교적이 아니라 탁월하죠. 다만 이외에 유력한 신약 후보 물질 연구 성과가 아직까진 부재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익수다 테라비스트 지분 투자는 ADC를 활용해 신약 개발 성과를 넓혀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ADC는 바이오 신약과 개발 관련된 유력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유방암, 림프종, 비수세포 폐암 등 항암제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이 접목된 글로벌 신약은 12개로 알려진다. 참고 기사 좀 한번 보고 갈게요. ADC 치료제가 뭐길래 길리어드에 이어 세계 1위의 바이오텍이죠. 머크까지, 얘는 빅파마죠. 빅딜, 길리어드 이뮤노메딕스 25조 원, 무려 길리어드가 25조 원의 이뮤노메딕스라고 하는 ADC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머크는 시애틀 제네시스와 공동 개발, ADC 몸값 상승에 레고캔 바이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ADC 분야 1위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ADC 신약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빅파마들이 ADC 신약 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잇따라 빅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까지 29조 원, 대략 30조 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규모로 성장할 ADC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연평균 30% 이상 폭발적으로 ADC 분야가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차세대 먹거리로 항바이러스 분야 1등 기업이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항암제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로 첫 번째 ADC 분야, 두 번째 카티라고 하는 회사를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엄청난 금액으로. 이 ADC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는 거고요. 이 카티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길리어드 기준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항암제로 보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항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에이즈, 그죠? 이게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계절성 독감 타미플루, 그리고 간염 치료제, 바이러스의 분야에서 확장을 해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항암제로 이제 ADC와 카티를 택한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항암제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셀트리온도 여기서 준비가 되고 있죠. 전 세계 입단 러브콜, ADC 항암제 먹일래, 약물 폭탄 실현하는 비행기, 글로벌 제약사도 기술 확보 경쟁. 제가 지난번에 ADC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C 기술에도 1세대 기술이 있고 2세대 기술이 있어요. 2세대 기술. 먼저 ADC 기본적으로 항체가 있고 링커가 있죠. 끈이에요. 묶어버린 거 서로. 그리고 얘는 케미칼. 톡신이라고 하죠. 항체 약물 결합체. 그쵸? 항체랑 케미칼이랑 융복합을 시켜서 효능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항체마다 글로벌 제약사마다 빅파마마다 항체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다르죠. 이 중화능, 항원까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 항체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톡신도 이게 항체가 항원까지, 항원이라 함은 유방, 직장, 대장, 위 이런 데로 딱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도달을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톡신이 암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암세포만,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암세포 안으로만 뚫고 들어가는 게 기술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2세대 기술이고요. 끈에 대한, 이 링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결합 방법이 있어요. 이 결합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 ADC 약물이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암세포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투여될 때 많은 양이 투여될 텐데 이 결합 부위에 따라서 약물이 생성될 수 있는 수능도, 즉 이성질체의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분임에도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이성질체가 형성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와 다른 기전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항체의 기능성도 저하가 되고 항원과의 결합력도 떨어져서 반응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합 부위도 무척 중요한 기술력이다. 그리고 이 케미칼, 이 톡신에도 1세대 톡신이 있고요. 2세대 톡신이 있습니다. 2세대 톡신은 독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독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암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발전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중에서 익수다. 유럽에서 ADC 분야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실제 연구진들도 ADC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던 그런 연구진들이 와 있습니다. 또 하나, 레고캠 바이오는 세계적으로 이 ADC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기업이에요. 무려 3년에서 4년 가까이. 그런데 여기에 익수다의 ADC가 계속해서 레고캠이 여기다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거죠. L5를 계속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ADC, 신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세계 최고의 항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중화 능력,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세계 최고의 저는 항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체에다가 이제 톡신을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하건 지분 투자를 하건 회사를 사오건, 셀트리온은 에로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국적 빅파마가 에로를 한다는 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다국적 빅파마들은 보통 회사 라이센스 인을 하죠. 그쵸? 기술을 사오잖아요. 그거를 개발할 시간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회사 확장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ADC 분야에서 계속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SC 제형 기술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램시마 SC를 미국에서 2038년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신약으로서 우리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레키노라 그리고 CTP27 얘는 영국에서 임상 2상을 마치고
아직 돈이 없어서 신약 개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서 돈을 벌어서 끊임없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도 연간 3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돈이 투자되는 비용이에요. 신약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여기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신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케미컬도 투자를 하고 직판에 투자해서 빅파마로 갈 수 있는 정조준에서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로드 0이라고 하는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SBS 8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고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자료를 볼까 정리를 크게 해보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엔데믹, 그쵸? 지속해서 이 코로나는 다들 인정을 했던 부분 같아요.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죠. 독감처럼 갈 수밖에 없죠. 독감보다 전이력이나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독성이 무척 강하죠. 그래서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영국 성인의 4분의 3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영국 보건부 장관이에요. 사망 줄여야 집단 면역, 신규 환자보다 사망자 숫자를 고려해야. 그리고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 지난달 3일 백신 접종 전략은 바이러스 근절이 목표가 아니라 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죠. 저녁 8시 SBS 뉴스에 코로나 관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항체 치료제의 본연의 기능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이죠. 그쵸? 이제는 관리해가는 질병으로 대우한다는 건데 앞으로는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목표치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역보다는 발생한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 방지, 합병에 의한 사망 등을 케어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웬만한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고 그 후로는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서 증가율이 정체될 것입니다. 집단 면역이 나오는 접종률 달성 후에는 다시 컨택트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라고 코로나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고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레기노라도 그때쯤이면 최종 3상 결과를 통해서 한국과 유럽 EM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처럼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 방식도 환자 치료와 사망자 감소로 바뀜에 따라서 치료제 판매가 보다 수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죠?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항체가 있다는 것은 면역이 있다는 겁니다. 면역이 있다는 것은 후천성 면역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약을 먹고 매년 주사를 맞더라도 자주 걸리는 사람은 꼭 걸려. 이거는 면역이 없다예요. 왜?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항체가 있다는 것은 결국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기저막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와도 항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이 없다는, 백신의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다. 즉 바이러스가 많지 않아서 전파력도, 이 바이러스가 정말 몸속에 많으면 전파력도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러스가 S가 좀 줄어들면 전파력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코로나의 확진은 우리 몸속에 코끝에 있는 피부세포,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전파력이 낮아지더라도 면역이 약한 사람은 걸릴 확률이 높겠죠.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도 잘 안 걸리지만,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게 됐었을 때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독감 치료제는 비치를 해놓고 있죠. 계절 독감. 그리고 뭐 백신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해외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나왔잖아요. 특히 몇만 명이 넘어가는 상태면은 병원이 마비 상태예요. 여기서는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도 바쁘고 병원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하기에는 좀 빠듯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되고
침대 베드가 확보가 되고 병상이 확보가 된 다음에 환자를 이제 조기에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을 때 치료제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데스크 리포트 6월 기업 동향과 전망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올해 매출 2조 원 클럽 가입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여기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등 주력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안정적인 판매 증가세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유럽 출시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출 확대를 앞세워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2조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분기에 유럽의 휴미라의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의 정식 품목 허가 획득에 이은 인도, 유럽 출시도 예상이 된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하반기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의 정식 품목 허가 획득에 이은 인도 및 유럽 출시도 예상이 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유플라이마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개발 중에 스텔라라, 그쵸? 요거 이제 임상 3상 완료했죠. 스텔라라, 그리고 프롤리아, 아일리아, 계속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가, 그리고 아바스틴까지 줄줄이 대기 중에 있죠. 스텔라라가 시장 규모가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된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셀과 국산화 바이오 부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정제공정과 배양공정에서 하는 소모품을 국산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에게도 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협약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죠. 같이 보면 셀트리온은 4일 바이오약품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이셀과 국산화 협약식을 갖고 국내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셀트리온은 정제공정에 사용되는 싱글 주백, 일회용 버퍼 제조용기, 그리고 소모품 커넥터 키트, 배양 공정에서 심층 여과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기념하며 3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탄생한 고품질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비용 절감효과, 그리고 해당 자재는 그동안 전량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결국 국내 바이오 업체, 제약 바이오 업체의 대장이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제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중심에 있겠죠. 연구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직판 또한 셀트리온 제품만 직판에 판매하겠습니까? 앞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셀트리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한투현 정의정 대표님께서 금융위협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하면 8일째,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이 한번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의 소원은 평등, 꿈에도 소원은 평등. 금융위협에서 시위를 시작한 지 7일째. 오늘은 우중 시위였습니다. 날씨가 덥지 않았고 셔츠 차림이었는데도 함성을 계속 지르니까 땀이 나더군요. 지난주 화수목, 이번 주 월화수목. 준비할 때마다 긴장되고 조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금방이네요. 당초 2주일을 계획했으니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위에는 다행히 목이 많이 상하지 않았고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목이 조금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중에 시위하면서 우산과 마이크를 삐딱하게 들었는지 지금 왼쪽 허리가 아주 살짝 불편한데 자고 나서도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 시위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2분 42초 분량인데요. 어제 예고해드렸던 제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1인 시위는 그냥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을 때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분노의 심정을 담아 속사포처럼 함성을 지르는 시위입니다. 차분하게 멘트를 전할 때도 있지만 금융위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서 대부분 분노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더군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여서 멘트를 가급적 짧게 해서 외쳐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80여 차례 시위와 집회를 하다 보니 이골이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몸에 체득된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도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8일간의 제 시위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즉시 공매도 개선을 위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요. 어쩌면 고집불통으로 적폐라는 불명예스러운 평을 각오한 채로 기관과 외국인 보호모드를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가 외친 수많은 메시지로 인해 심적 부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주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바뀐다면 어느 날 불현듯이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금융위원회 천만 주식 투자자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평등을 허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등, 꿈에도 소원은 평등, 금융 위야 놀지 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평등이 필요해. 주식 투자자 살리는 평등, 국민들 살리는 평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평등이 필요해. 평등을 모시자.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평등을 하라. 금융위원회 천만 주식 투자자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금융위원회 일 좀 합시다. 10년간 주식 투자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10년간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벌어간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지난 2018년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왜 아직까지 핑계만 대고 구축을 안 합니까? 즉시 불법 공매도 퇴출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왜 평등 정신을 무시합니까? 기관 외국인 담보 비율을 반드시 개인처럼 140%로 상향하고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도 개인처럼 반드시 60일로 정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천만 동학개미가 행복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금융위원회 동학개미 살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신으로 이걸 남기셨던 것 같아요. 셀해피 회원님께서 시위 현장에 오셨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피켓 시위를 해주셨으며 끝난 뒤에 맛있는 왕갈비탕을 사주셨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고 이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